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 12월 21일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제가 어제 포스팅을 제 블로그에 했었는데요. 인생에서 꼭 새겨야 할 세 가지. 오늘 첫 번째로 오늘 화요일 날 제가 가치 있는 성공의 원천 세 가지. 사랑, 자신감, 긍정적 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아침에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갖춘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원천, 그러니까 이 성공을 갖다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랑, 두 번째로 자신감, 세 번째로 긍정적 사고가 있어야지만 가치 있는 성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드립니다. 빠숑님의 하루빨리 첫 집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빠숑님과 또 저와의 인연도 다들 알고 계셔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빠숑님을 작년에 만나고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커졌고 또 빠숑님한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매일매일 듣지는 못하고 있는데 녹화 방송 되어 있는 실시간을 제가 방송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그 이후에는 계속 듣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빠숑님께서 부동산 인사이트에서 칼럼을 쓰셨는데요. 하루빨리 첫 집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 감사스마일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첫 집을,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빠숑님의 글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많은 뉴스가 올라오죠. 그 중에 이제 대부분 2022년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집값 안정을 위해서 쉴 새 없이 부동산 규제를 쏟아낸 현 정부의 정책은 과연 의도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 확대가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수요를 잘못 판단했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지방과 수도권의 그런 니즈에 대해서 또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만 추가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실수요자들은 정말로 대기 수요가 많이 차고 넘치는 현 실정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규제 정책이 투기 수요의 진입을 막기 때문에 시장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 시세가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은 빠숑의 세상 답사기 칼럼에 가서 이 내용을 갖다가 참고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말씀드리는 하루빨리 첫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내 생각과 또 제 생각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3기 신도시 신규 공급 계획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곳을 긁어주지 않는 정책이 서울 시세의 급등에 불을 지폈고요. 또한 물량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와 품질의 주택이 적은 것이다. 그런데도 낡은 주택을 새 주택으로 바꾸지 못하게 만든 게 현 정책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분양가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갖다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구축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신축을 갖다 희망을 하고 있고요.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특히 서울 누구라도 살고 싶어하는 강남이라든지 서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당 1억 이상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입지와 상품 프리미엄이 반영된 시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강북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공급된 물량이 없어서 10년 전 시세로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겠다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도세 강화 규제로 매물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실수요자는 첫집 마련을 고려할 시기가 지금 닥쳐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지난 5년간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지금 집을 사라라고 직접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할 것이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만 계속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정부 말만 믿다가 정말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이 결정을 미루다가 집을 못 사게 되었습니다. 일명 벼락거지의 탄생이 됐고요.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중 가장 큰 실책은 다주택자의 탈출 청구를 막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기 전에 이미 양도세 출구를 막아서 매물이 나올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취득세와 이제 보유세를 합쳐도 양도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를 갖다가 지금 현재 개발한 상태에서 보유세를 올려야 거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당의 후보든 야당의 후보든 이런 부분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제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시가격에 대해서 아마 이제 2021년도 공시가격과 2022년도 공시가격이 분명히 달라질 건데 동결하겠다고 어저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저도 예상을 했는데, 아무튼 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이런 또 부동산 정책이 또 변경이 되는 걸 보면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일단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쫓기는 무주택자라든지 어설픈 투자 수요자가 최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누가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라더라라는 풍문에 조급하게 대처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라고 지금 빠숑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또 빠숑님도 이야기 하시는 상황 중에 하나가, 실거주자라면, 그러니까 내 집 한 채라면 약간은 비싸게 매수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분석한 후에 일자리가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누구라도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라든지 뭐 학군이 좋아지는 지역이라든지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고요. 특히 이제 10년 전후로 거주할 실수요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 정도까지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자녀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갈 때까지 보통 한 20년이다 보니까 넉넉하게 또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또 직장을 갖다가 취업하고 바로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10대 때, 내 자녀가 10대 때 집을 갖다 장만하더라도 한 20년간은 충분히 거주할 실수요다. 그 기간 동안은 집값이 우상향을 갖다가 하든 떨어지든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빠쇼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집값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집값도 항상 오르지만은 않습니다. 떨어지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고, 과거를 갖다 봐도 떨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시기보다 올라가는 폭이 더 컸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어떤 뭐 집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반면에 투자 수요의 경우에는 가치보다 가격이 싼, 즉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본인이 공부해야 되고 뭐 찍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전문가들에게 뭐 돈을 주고 이거 좀 찍어주세요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그 또한 책임 또한 본인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또 공부를 하지 않고 전문가라는 누군가가 찍어주는 것에 몰리는 것은 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투자와 투기가 어떤 게 투자고 어떤 게 투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 등의 손발을 묶어두고 또한 무주택자에게 먼저 신규 분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뭐 칭찬할 만하지만, 문재인 정부만큼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노골적으로 몰아준 적이 없다. 실수요라면 하루라도 빨리 첫 집을 마련할 것을 권한다라고 지금 빠숑님께서 이야기를 하고요.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면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다. 내 소유의 부동산 한 채는 반드시 가져가자. 정말 옳은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사결정이고, 정부는 그저 판을 만들고 유지할 뿐이고, 전문가의 전망은 참고 자료일 뿐이다.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한다. 정말 이 말에 정말 와닿고요.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인사이트 비즈 한국에서 관련된 기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사 내용 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2030 부동산 특강, 빠숑 김학렬 소장님의 특강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또 2022년 대출 관련해가지고도 김은진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지금 커리큘럼을 갖다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빠숑님의 이 책들을 그래도 거의 한 10권 정도는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또 출간된 책들도 지금 보고 있으면서 상당히 인사이트가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갖다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빠숑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지만 하루빨리 정말 찻집을 꼭 마련해야 된다. 첫 번째, 제가 감사스마일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 집을 갖다가 마련하게 되면요 안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안정이 되면 이제 돈이 모입니다. 돈이 모인다는 거는 내가 정말 연끌까지 해가지고 정말 이자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일단 돈이 모이게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안정과 돈이 모이게 되면 내 하고 있는 일, 직장에서의 일이라든지 또 다른 또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저는 뭐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뭐 가리지 않고, 내가 지방에 거주한다고 하면 지방에서 집을 마련하시고요. 수도권에 꼭 저는 굳이 서울을 고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서울도 분명히 이제 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지만, 서울보다 더 좋은 입지, 경기도의 수도권에 더 좋은 입지라든지 일자리가 창출되는 입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앞으로 버금갈 수 있도록 더 좋아지는 지역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찻집을 꼭 마련해서 내 가족의 보금자리로 시작을 해서 내 자산을 갖다가 넓혀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스마일도 찻집을 30대 초반에 정말 마련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들으시는, 감사스마일 TV 방송을 갖다가 많이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께는 꼭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찻집을 무리하게 마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찻집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또 물 한 잔만 마시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찻집을 갖다가 마련해야 되는 이유들이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이 김학렬님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고요. 빠숑님의 아침에 그 방송도 빠지지 않고 제 감사스마일 TV를 들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서 본인의 인사이트를 좀 키우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소식이 있는데, 세 가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부동산 카페에서 삼성역과 킨텍스역을 비교를 하는데, 저는 삼성역과 킨텍스역 둘 다 좋다. 그리고 삼성역과 킨텍스역은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상품 자체가 다릅니다. 삼성역과 킨텍스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와 아파텔의 이런 부분이 뭐 아파트랑 아파텔이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GTX-A가 지금 현재 개통되지 않았고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킨텍스역 주변이 분명히 천지개벽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킨텍스역이 삼성역보다 분명히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데, 투자 측면이라든지 실거주 측면도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2월 21일 날 뭐 제가 삼성역이 어떻고 킨텍스역이 어떻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가 삼성역을 갖다가 와서 투자를 갖다가 하든 뭐 실거주를 하든 직접 임장해 보시고 향후 5년 후에 삼성역과 킨텍스역을 갖다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2021년과 2026년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지금의 킨텍스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15억에서 20억 사이로 들어가야 되고, 삼성역을 갖다 지금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10억에서 12억 전후로 지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다르고 앞으로 투자 수익률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감사스마일이 이제 부동산이 삼성역 근처에 있으니까 삼성역이 더 좋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르고, 킨텍스역은 현재 GTX-A가 개통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CJ 라이브 시티라든지 뭐 예를 들어 장항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지 마시고 삼성역이든 킨텍스역이든 같은 고양시이기 때문에 서로 응원을 해주시고, 삼성역을 투자하시는 데는 그런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킨텍스역을 투자하시는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저는 둘 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철도랑 9호선 두 번째인데 직결을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항철도가 9호선과 직결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2년 부동산 시장 상승한다 하락한다. 뭐 전문가들 뭐 자이TV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코노미 TV 여러 이야기 채널이 많아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겁니다. 상승한데 이제 폭은 올해만큼은 많은 상승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3월까지는 분명히 지금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급한 물건들이 급매물들이 좀 나와서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구나라는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보합 내지는 약간 하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내년 3월 9일 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저는 부동산 정책은 정말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완화될 것 같고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재산세, 그러니까 양도세, 그다음에 보유세, 취득세까지는 모르겠지만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내년 뭐 3월, 4월 달에도 제가 계속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끝으로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더 안 삽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12년 동안 제가 부동산 현장에 있어 보면서 느낀 건데요. 가격이 올라가야지 삽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들이 안 살 때 사야 되고요. 남들이 이제 살 때 팔아야 됩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 내년 3월 전까지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서울도 지금 급매물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방송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 이야기에 꼭 귀를 좀 기울여 주셔서 물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든지 뭐 공공분양이라든지 민간 청약 기다리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시세 대비 뭐 1억, 2억 정도 싼 매물들이 있으면 내 집 마련을 픽하시라는 말씀을 감히 제가 드리고요. 그런 기회가 제가 판단했을 때 내년 3월 전까지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분명히 가격이 뭐 급한 매물들이 나올 것 같고, 그러나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가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물론 경기 상황이라든지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예상이 좀 틀리기를 좀 바랍니다. 어떨 때는. 네. 아무튼 오늘 빠숑님의 부동산 인사이트 블로그 하루빨리 찻집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빠숑님의 좋은 글을 토대로 오늘 감사스마일에 한번 이야기 드려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말 빠숑님의 이 세상 답사기 인사이트를 키우신 분들은 꼭 빠숑님의 블로그라든지 빠숑님의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꼭 한번 시청하시고 애청하시면 분명히 본인의 인사이트를 키워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부족한 방송인데 감사스마일 TV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